네, 그리고 여러분, 이 강의 들으시면 수강 후기 꼭 남겨주세요. 해커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수강 후기 꼭 남겨주세요.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분들도 제 강의 들을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절대평가라 다른 사람 합격에도 나 합격합니다. 그래서 괜히 남 떨어뜨리려고 이 강의는 나만 봐야지, 남에게 절대 알려주기 싫은 강의 나만 봐야지 그러지 마시고 공유하세요. 이 수강 후기가 나중에 합격 수기로 바뀝니다. 수강 후기 때 수강 후기 많이 적으세요. 오늘 공부한 거 수강 후기에 복습으로 적어주세요. 오늘 공부하신 거, 오늘 이 내용이 가장 중요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또 여러분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무슨 게 재밌었어요, 오늘 이런 거 공부했어요, 그리고 강의가 좀 뭐 재밌어요, 뭐 춤도 못 추는데 볼만했어요, 그래 가시면 합격 수기 때 이러게 해서 합격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강 후기가 합격 수기로 연결되게끔 수강 후기 꼭 남겨주세요. 자, 이제 우리 시험 과목은 거의 다 법이기 때문에 제가 법의 일반상을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은 이제 분류 방식이 공법과 사법 분류할 수 있어요. 공법이란 우리 국가가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운영하죠. 얘들 국가 등이라 부르면 국가 등이 명령하면 우리 사이인 개인들이 복종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교통질서 잘 지켜야 되죠. 세금 잘 내야 되죠. 뭐 사람 죽이지 마 지켜야 되죠. 당신 토지지만 당신 땅에는 건물 짓지 마 등등 지시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를 규율한 법이 공법입니다. 한면 사법이란 사인과 사인, 우리 사인을 개인 그래요.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 관계를 규율한 게 사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매매할 수 있죠. 아파트 임대차 할 수 있죠. 또 갑이란 남자와 을이란 여자가 혼인할 수 있죠. 이렇게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게 사법이고, 우리 민법은 사법의 가장 기본이에요. 사법의 가장 기본. 그래서 민법을 모르면 사법을 공부할 수 없고, 또 민법은 공법에도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민법을 모르면 우리나라 어떤 법도 공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법도 더 높은 법이 있고 더 낮은 법이 있겠죠. 우리나라 가장 높은 법이 뭐죠? 강의 노트 자 이렇게 페이지에 써드리면 되게. 그리고 지금 인문서 교재는 제가 좀 이따 보라고 하신 데만 보시면 돼요. 인문서는 제가 체크해 드립니다. 거기만 보시면 돼요. 거기만. 자, 우리나라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고, 헌법은 우리 국민의 의사를 담은 법이죠. 헌법을 개정해야겠다.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우리 국민투표를 통과해야만 헌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국민투표한다면 또 그날 법정 공휴일 우리가 또 하루 노는 거죠. 또 이렇게 국민의사를 통과해야만 헌법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법 또는 무슨 법률, 얘들 그냥 다 법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건축법, 주택법 이러죠. 이 법은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만들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입법부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시험 봐서 합격했나요? 그게 아니죠. 그냥 표를 얻은 거지 시험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전문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자세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법의 큰 틀, 아웃라인만 만들고 세부적인 건 행정부의 위임에서 법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부에서 만든 것을 명령이라고 부르고, 행정부 짱이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만든 것을 대통령령이랍니다. 같은 말로 시행령 그래요. 혹시 뉴스에서 시행령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이제부터 들릴 거예요. 원래 알면 많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한 글자로 령 그래요. 령. 네, 령인데 우리는 두음법칙이 있으니까 영이라고 표기합니다. 다음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나 각 부 장관들이 있고, 각 부 장관이 만든 것을 부령이라고 부르고 같은 말로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시험과 관계된 부는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 과목 시간에 국토교통 부령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 명령까지는 우리나라 전국에 다 적용되는데 조례는 그 지방에만 적용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제를 운영하죠. 거기 지방의회에서 만든 게 조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그러면 서울만 적용돼요. 경기도 X, 인천시 X. 또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에 그러면 동작구에만 적용돼요. 옆에 서초구 X, 강남구 X. 그러니까 조례는 무수하니까 우리가 조례를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헌법부터 명령까지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 과목이 아까 법이 엄청 많았지만 우리 시험 과목에 헌법은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법은 다 이쪽에 속해요. 우리 시험 과목 모든 법은 다 이쪽에 속하고 그 밑에 명령까지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법령 그래요. 뭐라 불러요? 법령. 그러니까 법령과 법률 어떻게 더 큰 개념이죠? 법령이 더 크고 법령 안에 법률과 명령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법이 있다면 이 법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대법원 판결례 그래서 판례라 부릅니다. 이 판례도 시험에 나와요. 특히 우리 1차 민법 과목은 판례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거의 80% 이상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특히 민법 전문가 대법원 판례까지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판례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제가 한번 판례를 공부해야 할 그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민법 3조가 있고 민법은 우리 시험법이죠. 형법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죠. 형법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가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 3조가 권리능력 존속기관이라고 있어요. 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된다고 써있죠. 우리 시험과 무관하지만 형법 250조가 어머 끔찍하게 살인죄, 끔찍하게 너 죽여 살인죄, 이렇게 사람을 살해 죽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법조문 두 개 있잖아요. 그럼 두 법조문에 공통되는 단어 있나요? 두 법조문에 공통되는 단어. 그렇죠. 사람. 여기도 사람이 있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 사람이 되는가? 우리 대법원이 민법 3조 사람과 형법 250조 사람이 되는 시기를 달리 판단해요. 민법 3조 사람은 태아가 엄마 몸에서 완전히 세상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걸 전부 노출했다. 전부 노출설이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태아가 엄마 몸에서 뽕 빠져나오면 태어난 지 1초 됐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주식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근데 살인죄의 사람이 되는 시기는 진통설을 택해요. 우리 판례가 대법원. 그러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정기적으로 진통을 느껴요. 그때부터 살인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기가 여기가 더 빠르고 여기가 좀 더 느리죠? 그럼 죄송합니다. 정말 끔찍한 예인데 태아를 죽였어요. 태아를 죽였는데 산모가 진통을 느끼기 이전에 죽으면 낙태죄로 가볍게 처벌되는데 산모가 진통을 느낄 때 죽이면 살인죄로 엄청나게 이렇게 세게 처벌됩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면 그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알아야 법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실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판례까지도 특히 민법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판례 공부하면 또 재밌는 게 많아요. 자, 우리 민법 강의 노트 여기 잘 보고 계세요. 강의 노트. 이제 우리 민법으로 오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편 민법 총칙이 있고 2편 물권, 3번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총 5편이 있습니다. 채권이 이제 총칙과 계약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 물권, 채권 이 두 가지가 돈,
우리가 좋아하는 돈. 이 돈 재산에 관한 법이라 이걸 재산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친족 상속은 보통 집안에서 은밀하게 일어나죠. 이것을 가족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가 주목적이죠. 여기서 부동산 중개와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이 채권 총칙 몰라도 부동산 중개합니다. 친족 상속 몰라도 다 부동산 중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에서 약 절반가량만 시험에 나와요. 시험 범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민법 끝나고 민사특별법이 있다 그랬죠? 근데 거기 양이 적어요. 근데 여러분 감정평가사 아시죠? 감정평가사는 물권까지밖에 안 나와요. 총칙 물권만 나와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시험 과목 중에 민법은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보다 더 쉬워요. 나중에 제가 다른 시험 민법 문제 풀어드립니다. 다른 시험 아까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공인노무사, 그 다음에 변리사 등등 풀어드려요. 왜냐하면 이 다른 시험이 먼저 보고 우리 시험이 10월 마지막에 늦게 보거든요. 그럼 다른 시험 문제를 보면 올해 우리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 대강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른 시험 민법 문제도 많이 다룹니다. 우리는 세 파트가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민법 총칙, 민총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 항상 재산상 법률행위 이 말에 염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재산상 법률행위만 이 총칙이 적용됩니다. 즉 총칙은 물권 채권의 공통상을 모아둔 거예요. 물권 채권. 예를 들어 상어 고래가 있고 그리고 코끼리가 있다. 코끼리는 육지에 살고 상어 고래는 물에 살죠. 근데 공통점이 다 동물이죠. 이런 식으로 총칙이란 민법 총칙이란 물권과 채권의 공통상을 모아둔 것이고 이게 재산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항상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는 개인 간의 재산상 법률행위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총칙 문제가 나왔는데 찍더라도 개인 간의 재산행위에 찍어야 돼요. 가족부상행위에 찍으면 틀려요. 공법행위에 찍으면 틀립니다. 찍더라도. 그 다음 우리 물권을 공부할 때는 우리 흔히 막 싸우다가 열받으면 야 법대로 해 그러죠. 법대로 해. 꼭 술 취한 삼촌이 말한 것처럼 물권은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법대로에 얼마나 없어 보여요. 이걸 유식하게 있는 척 물권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채권 시간에 계약을 공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통 계약은 몇 명이 하죠? 막 수십 명이 합니까? 보통 계약은 두 명이 하죠. 2명. 그러니까 너희들 멋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또 술 취한 이모가 한 말 같네. 이걸 유식하게 계약 자유 멋대로 해 라고 유식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학문은 유식한 표현을 좋아해요. 그래서 물권을 공부할 때는 이제 물권 법정주의, 계약을 공부할 때는 계약 자유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좀 이따 찾아드린다 했어요. 지금 책은 보지 마시고 계속 저와 같이 칠판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민법 시간 내내 이런 걸 공부합니다. 이런 걸. 그러면 권리 변동이 결과거든요. 권리가 발생해서 넘어갈 수 있고 소멸할 수 있고 이게 결과가 되는데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거든요. 이 원인 두 가지를 법률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건이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런 결과가 생기고 이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부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책을 읽으시면 용어를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 대별되는 두 가지 용어를 비교하시는 것이고 여기도 대별되는 두 가지 용어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이건 해마다 꼭 시험에 나와요. 근데 모르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1교시 때 제가 뭐라 그랬죠? 법은 앞뒤가 없다. 오늘 첫 시간인데 뒷내용이 막 나오고 마지막 시간에도 앞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속독 해야 돼요. 속독. 정독 X. 정독 하면 몇 달 걸려요. 그냥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빨리빨리 읽어야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점점 알아가요, 이게. 그럼 이 법률행위란 당사자 의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사에 따라 권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럼 내 의사에 따라 권리가 변하니까 의사를 표시하겠죠? 그래서 의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고, 반면 법률 규정이란 법에 써있다가 아니고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가 변동할 때 그것을 법률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사 표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구별은 법에 써있고 안 써있고가 아니에요. 법에 써있든 안 써있든 당사자가 원했으면 법률행위,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으면 법률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가백 X라는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은 일단 뭐 토지이거나 건물 생각하세요. 이걸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계약 체결하면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갑과 을이 매매했죠. 매매는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그럼 갑과 을이 둘이 의사에 따라 원했나요? 갑과 을 의사와 무관합니까? 둘이 원했죠. 갑은 을에게 팔 의사가 있고 을은 구매할 의사가 있고 둘이 의사에 따라 있으니까 이게 법률 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을과 임대차면 임대차가 돈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빌려준 자를 아까 물건을 대줬다 임대인, 빌린 자가 구차하게 빌렸다 임차인이랍니다. 그럼 갑과 을이 임대차였죠. 이건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둘이 의사가 있나요? 있죠. 갑은 을에게 빌려줄 의사가 있고 을은 갑에게 빌려 사용할 의사가 있죠. 둘이 의사에 따라 있으니까 법률 행위가 됩니다. 이것 두 개는 다 법에 써 있어요. 매매 임대차 다 법에 써 있습니다. 법에 써 있어서 법률 규정 그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의사에 따라 있으니까 법률 행위입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계약합니다. 그럼 갑소유 X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계약했죠. 그럼 나중에 하겠지만 둘 중에 누구를 전세권 설정자로 할까요? 누가 소유자죠? 갑. 그러면 소유자를 설정자 그래요. 설정자. 소유자를 뭐라 한다? 설정자. 소설. 또는 앞글자 시옷. 이것도 책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막 3월, 4월까지 헷갈려요. 안 헷갈리죠? 시옷. 소유자가 설정자. 그럼 을은 타인 부동산에 전세권을 취득했죠. 그럼 얘를 전세권자 그래요. 뭐라 부른다? 전세권자. 이렇게 시옷. 소유자가 설정자.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그럼 갑과 을이 전세권 계약했죠. 그럼 이건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둘 다 의사에 따라 원해서 했죠? 임대차든 전세권이든 둘이 빌려 사용하는 거죠. 둘 다 갑은 빌려줄 의사가 있고 둘 다 을은 빌려 사용할 의사가 있으니까 법률 행위입니다. 다음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다. 을 은행한테 돈 빌리고 이 부동산을 을 은행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아까 누가 설정자가 될까요? 누가 설정자일까요? 아까 시옷.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니까 저당권 설정자. 을은 타인 부동산에서 저당권을 취득했으니까 저당권자가 됩니다. 저당권자. 시옷. 안 헷갈리죠? 그럼 저당권 계약은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법률 규정 그랬죠? 아닙니다. 저당권 무서워 보여요? 아니에요. 갑은 수많은 은행 중에 을에게 저당 설정할 의사가 있고 을도 이 부동산 가치를 보고 저당 설정할 의사가 있죠. 누가 시킨 거 아니죠? 이것도 법률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객관식은 눈치다.
지금 다 노란색이 노란색이잖아요. 이거 노란색. 노란색. 그럼 다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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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랭이, 노랭이. 그럼 다 노랭이 법률행위지.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그 다음, 갑에게 X가 있는데, 자, 갑이 을에게 부동산 준대요. 공짜로 준다. 공짜로 준다. 어머, 설레요. 세상에 누가 나에게 부동산을 공짜로 준대요. 부동산을. 그걸 증여한다. 그럼 증여는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의사가 얼마나 강합니까? 갑은 을에게 줄 의사가 있고, 을은 당연히 환장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근데 갑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X란 부동산인데 아버지가 막내딸한테 야, 아버지 죽으면 너 가져. 죽으면 가져. 그것을 유언으로 증여했다고 말합니다. 유언으로 증여했다. 일종의 유언의 일종.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X 부동산이 막내딸 을에게 옵니다. 이건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마치 법률 규정 같은데 노란색이라 법률 행위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아버지가 을 너 가져 그랬죠. 아버지 의사에 따라 을 너 가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 행위입니다. 살아서 주는 게 증여고 죽으면 가져 이게 유증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X란 부동산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 부동산 누구 가지라고 말한 적 없어요. 누구 가지라고 말한 적 없죠? 근데 갑자기 오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지는 이 부동산 누구 가지라고 말한 적 없죠? 국가가 뺏어올까요? 안 그렇습니다. 배우자나 자식한테 상속이 됩니다. 상속. 지금 누군가는 이걸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러면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 이제 얘를 상속인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고 배우자나 자식이 부동산을 상속받아서요. 그럼 상속은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그렇죠? 색깔이 바뀌었죠? 색깔이 초록색? 이건 법률 규정이 됩니다. 자, 유증은 아버지가 나 죽으면 너 가져. 아버지 의사에 따라 넘어오잖아요. 근데 이건 아버지가 을 가지라고 말한 적 없죠? 근데 왜 을에게 넘어와요? 아버지 의사와 무관하게 넘어오죠. 그래서 이게 법률 규정이고, 근데 죽은 아버지를 피상속인, 을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도 헷갈리니까 정말 유치한데, 아버지가 피 흘리고 죽었다 해서 피상속인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억하세요. 유치하지만 시험 공부는 유치하게, 원래 객관식을 유치하게 하는 겁니다. 얘를 상속인. 그 다음 갑에게 X가 있는데 경매 나와서 을이 경매받았다. 그걸 경락인. 같은 말로 이제 법률 용어가 매수인 그래요. 예전에 경락인, 이제는 매수인. 그러니까 매수인이 나오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가 경매받은 매수인인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경매로 을이 취득합니다. 그럼 경매는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법률 규정이죠. 설마 갑이 내 부동산이 경매에 나길 원할까요? 그런 의사 없죠. 그럼 경매에 나오면 갑과 을이 내 부동산 너가 5억에 경매받으라고 둘이 의사로 정할 수 없죠. 을이 강제로 뺏어온 거죠. 갑의사 무시하고. 법률 규정이 됩니다. 갑에게 X라는 토지가 있는데 국가의 이 토지가 공공목적에 필요합니다. 이 토지에 고속도로를 설치하거나 또는 공원을 설치해야 돼요. 국가는 어떻게 할까요? 강제 수용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매매를 해요. 국가한테 팔 수 있잖아요. 국가한테 팔 수 있죠? 그럼 법률 행위. 근데 국가한테 안 판대요. 그때 강제 수용하죠. 그러니까 강제 수용은 갑의사 무시하고 국가가 뺏어왔으니까 법률 규정이 됩니다. 지금 칠판에 있는 것들은 다 법에 있어요. 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법률 규정이 아니에요. 당사자 의사에 따르면 법률 행위, 의사 무관하면 법률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지금 아직 하나도 공부하지 않은 걸 용어를 봤어요. 이게 법입니다. 법. 앞뒤가 없어요. 혹시 이 중에 좀 모르는 말이 있다. 그래도 그냥 다음번에 알겠지라고 유연하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갑과 을이 토지를 공동 소유한다. 공유는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 2분의 1씩 똑같다 해보세요. 근데 공유를 분할한대요. 분할은 두 명이 합의 분할의 원칙이에요. 이렇게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그럼 협의 분할은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지금 분할 당사자가 갑과 을인데 갑과 을이 의사에 따라 노란색으로 쪼갰죠? 이게 법률 행위가 되고 법률 행위. 근데 협의가 안 돼요. 법원에 오게 되겠죠? 그럼 판사는 귀찮아요. 이런 거 판단하기. 꽃입니다. 둘이 재판하기 힘드니까 돈 들지 에너지 낭비. 잘 합의해보세요. 이성적으로 잘 합의해보세요. 그래서 판사 앞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갑과 을이 협의했다. 그걸 조정이 성립했다 그래요. 그럼 조정이 성립했는데 판사 앞이지만 갑과 을 의사에 따랐습니까? 갑과 을 의사와 무관합니까? 갑과 을이 했잖아요. 이게 또 법률 행위가 됩니다. 근데 조정도 안 되네요. 그때 판사가 재판으로 분할합니다. 이런 걸 형성 판결 그래요. 판사가 안 되겠네. 자, 그럼 여러 개 쪼개라고 판결이 들어있다. 이게 우리 시험 범위의 유일한 형성 판결이고, 이런 게 이번 35회 시험에 다 나왔죠. 그럼 잘 보세요. 형성 판결이란 법률 관계를 형성했는데 무엇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했죠? 판결로서 법률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할 당사자는 갑과 을이에요. 그럼 판결은 갑과 을이 했습니까? 아니면 제3자 판사가 했습니까? 제3자 판사가 했죠. 갑과 을 의사 무관하게 누구만? 제3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 규정이 됩니다. 이게 법률 규정.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갑과 을 의사 무관하게 제3자 판사가 있잖아요. 이게 법률 규정입니다. 조금씩 감이 오죠? 지금 이걸 지금 알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공부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걸 대강 되는구나. 감을 잡고 따라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법률 요건 원인이 있으면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가 생기는데, 아까 우리는 권리 중에 물권, 채권 두 가지를 공부한다 했습니다.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면, 물권이라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이 물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물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 맺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 대항력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만약에 이 건물이 내 거다. 누구한테는 이 건물 내 거다 할 수 있죠? 나 돈 많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내 채권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 자, 약간 재수없지만 자, 채를 한문으로 써볼게요. 이게 채입니다. 채권. 그럼 이게 사람 인자죠. 앞에 사람 인자에 이 뒷글자가 책임질 책자예요. 책임질 책. 합하면 이게 채가 돼요. 채. 그럼 채권이란 사람에게 책임 묻는 권리죠. 누구한테?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권리로서 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이 채권을 가진 사람은 관계 맺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관계 맺은 자기들끼리만 주장할 수 있고, 그 말은 관계없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거 지금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지금 아마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이해되는데요. 그분은 작년에 했지? 그러니까 모른 척 해야 돼요. 자, 그럼 두 가지 공통점은 관계 맺은 당사자에게는 다 주장할 수 있어요. 관계 맺은 당사자에게는 둘 다 주장할 수 있다. 차이점은 물권은 관계없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걸 대항력 부르고, 채권은 자기들끼리만 주장할 수 있고 관계없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죠. 그걸 대항력 없다고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시험 보기 2주 전까지 이 말을 계속 할 겁니다. 이게 한두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네요.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다. 그럼 갑은 을에게 1억을 빌려주면 갑은 누구에게 1억 달러 할 수 있죠? 우리의 누구에게나 1억 달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을에게만 1억 달러 할 수 있나요? 을에게만 1억 달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채권 그래, 채권. 그 다음 갑에게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을과 임대차 있습니다. 그러면 빌려주는 자를 임대인 대줬다. 구차하게 빌린 자 임차인. 보세요. 벌써 오늘 지금 우리 만남 1일째인데 물건 대줬다. 구차하게 빌렸다. 이런 용어들이 점점 익숙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의를 자주 들으시는 게 좋아요. 장이 들어서 용어에 익숙하잖아요. 그럼 책 읽는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그리고 기초 강의 빨리 들으시고 그 다음 기본 강의 여러분 듣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럼 갑과 을이 임대차 하면 갑과 을 임대차는 물권 관계일까요? 채권 관계일까요? 월세가 100만원이에요. 그럼 갑은 누구에게나 100만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을에게만 100만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을에게만 할 수 있죠. 을에게만. 그리고 을은 누구에게 아파트 열세 달라고 할 수 있죠? 누구한테나 아파트 열세 달랍니까? 갑에게만 달랍니까? 갑에게만. 그걸 채권 그래요. 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는 돈 받을 권리만 채권이라고 말하는데 법은 다릅니다. 법에서는 더 큰 개념. 자기들끼리만 행사하는 거 모두 다 채권이라고 말합니다. 대강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이니까 법률 요건이 두 가지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보통 무엇을 중개하죠? 매매 임대차를 중개하죠. 그건 다 법률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둘 중에 법률 행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법률 규정은 잠깐 공부할까 말까 해요. 우린 거의 대부분 민법 시간 내내 이 법률 행위를 위주로 공부합니다. 자, 그럼 책은 제가 찾아드려요. 막 책 보고 싶죠? 좀만 참으세요. 자, 권리를 취득한다. 취득할 때 이 행위를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건 이제 원래 특정 승계거든요. 특정 승계. 제가 그냥 행위를 해봤는데 특정 행위로 승계받은 거예요. 특정 행위로 승계받은 거. 특정 행위로 특별히 승계받은 거. 감이 오나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특정 승계인데 자, 특정 행위로 받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특정 행위라 썼어요. 이제 특정 승계입니다. 둘 다 특정 승계, 특별 승계. 그러니까 특정 행위로 특정한 물건만 승계받아요. 특정 행위로 특별히 그 물건만 승계받는다. 그래서 특정 승계, 특별 승계 똑같습니다.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다.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하네요. 그러면 이 특정 행위로 특정한 물건을 승계받죠. 그걸 특정 승계, 특별 승계. 또 갑이 을에게 증여하면 이 특정한 행위로 특정한 물건을 넘겨받죠. 특별히 X만 넘겨받죠. 그것을 특정 승계 또는 특별 승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포괄 승계 무슨 말 같아요? 즉 감이 오죠. 그러니까 민법 용어는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용어집 볼 필요 없어요. 용어집 보지 마세요. 여러분 책도 제가 보라는 것만 보세요. 이 책 저 책 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책 한 권만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영영사전 봤나요? 이 말이 몰라서 영영사전을 찾아보니까 해설이 더 어려워요. 그 법률 용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용어집 보지 마시고 네이버 용어 찾아보지 마세요. 절대. 본 순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읽어봤자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자, 포괄승계 무슨 말이에요? 한꺼번에 다. 그럼 끝났어요. 한꺼번에 다. 아버지한테 부동산 3개 있네요. 아버지 죽으면 상속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전부 다
타치 들어가죠. 그걸 포괄승계. 여러분 고돌이 좋아하세요? 고돌이 치면 이건 1타 1피예요. 1타 1피. 피 하나 내리고 껍데기 하나 가져오고, 피 하나 내리고 껍데기 하나 가져오고, 이건 1타 2피 이상. 1타 2피 이상. 피 하나 내리고, 아니 하토 하나 내리고 피 2개 이상 가져오고, 폭탄처럼. 그런 게 포괄승계입니다. 포괄승계. 끝. 그 다음에 이제 요식행위와 분류식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식행위란 특별한 방식을 요한다요. 있는 그대로 특별한 방식을 요한다. 그럼 분류식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게 여기까지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시험 범위 아니에요. 법인을 설립하려면 등기라는 방식을 요합니다. 혼인은 남녀가 손잡고 잔다고 그 혼인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잤더라도 혼인 신고라는 방식을 요합니다. 유언도 죽은 아버지 깨워서 아빠 일어나봐. 아빠가 쓴 건 맞아? 물어볼 수 없죠? 죽기 전에 엄격한 방식을 요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우리 시험 범위는 이거 딱 하나요. 그래서 인재책 펴봐. 입문서책. 이제 입문서책 299페이지 펴보세요. 이제 입문서책. 이거 입문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시험 공부하니까. 299 상단에 법 이름 제목이 뭐죠? 상단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 써있죠. 그걸 제가 줄여서 이제 집합건물법 그래요. 집합건물법. 그럼 299페이지 폈나요? 근데 지금 자 이게 제가 보고자 하는 게 여러분 책에 지금 없어요. 입문서다 보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 책에는 현재 없고 나중에 기본서에 나와요. 기본서에.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냥 집합건물법을 나오는구나. 그것만. 그러니까 민법이 아니라 민사특별법. 그 중에 줄여서 집합건물법. 자, 집합건물 아파트 같은 거 아파트. 집합건물이 아파트 101동에 소유권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101동에 소유권 여러 개. 그런 걸 집합건물 그리고 집합건물 재건축할 수 있죠? 그때 재건축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5분의 4 이상 결의 얻어야 돼. 5분의 4 이상 결의. 그러면 5분의 4 결의 얻었네요. 그럼 집배 소집자는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지없이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 참가에 회답할 것을 이렇게 서면으로 촉구가 채고 하여야 한다죠? 반드시 뭐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죠. 이게 요식. 서면이라는 특별한 방식을 요해요. 서면이라는 특별한 방식을 요한다. 이게 요식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 이거 딱 하나. 그러니까 우리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하나만 이거 하나만 서면으로 해야 된다요. 우리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민특법까지 여기 딱 하나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를 제외하면 다 분류식이에요. 서면이라는 방식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만 서면으로 해야 되고 다른데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 틀려요. 99% 서면한 거 방식 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중에 기본서에서 자세히 얘가 찾아드려요. 자, 그럼 우리는 다 분류식인데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동산, 토지건물 매매를 하는데 그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언제 성립할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언제 성립했을 것인가? 10억에 매매한다면 어젯밤에 전화통화로 어젯밤에 구두가 입구자, 입말로 구두 말로 신발 구두가 아니라 입구자 말로 어젯밤에 말로 10억에 합의했고 어젯밤에 오늘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매수인이 보냈고 한 달 후에 매수인 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네요. 여기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언제 성립했을까요?
2번입니까? 2번, 1번 많이 찍는데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매매라는 법률 행위는 서면, 이런 서면 같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아요. 그냥 구두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근데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왜 쓰죠? 좀 가치가 좀 높잖아요. 혹시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증거를 갖춘 거예요. 법률행위 성립 시기와 증거를 갖춘 건 서로 다르죠?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꼭 계약서 쓸 필요 없죠? 구두만으로 가능하죠? 특별한 방식 요하지 않죠? 그걸 불료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뭐는 서면한다면 99% 틀려 이제. 이런 거 외우는 게 객관식 시험 준비예요. 그러니까 주관식은 엄청 멋있어요. 딱 외워서 내 의견을 쫙 적는 건데 객관식은 유치합니다. 이거 안 외우면 앞부분에 엄청 중요한 걸 내겠죠? 마치 꼭 서면으로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럼 틀립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 준비는 이런 거 하나 외우는 게 객관식 시험 준비입니다. 오늘 잠깐 외우세요. 이제 우리 책 제일 끝에 뭐 빼고 민법도 아니고 민사특별법 뭐 하나 빼고 이 말 무조건 틀렸다. 이걸 다 불요식, 특별한 방식 요하지 않는다. 구두도 가능하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법률에 공부하는데, 자, 이제 강의 노트 벌써 12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는 의사에 따르니까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자, 어떤 게 의사표시 한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은 보통 2명이 하니까 2개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3, 4월 되면 자동으로 알아집니다. 그래서 뭐 취소권자가 취소한다 그 한마디에 의해서 그냥 취소가 됩니다. 상대방 동의 필요 없어요. 해제권자가 해제한다 그래도 그 한마디로 그냥 해제가 됩니다.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소유권 포기. 자, 우리가 시험에 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게 책 싹 버려버려야지. 책 싹 버리면 소유권 포기죠? 상대방 안정해 있죠? 학교 가면 좋겠죠? 근데 공부하다가 얼마나 좀 힘들게 많이 있겠어요? 공부하다가 열받아서 술 마셨다. 소주 한 병. 그럼 소주병 100원. 소주병 100원 버려요. 그 100원 포기했죠? 소주병 버렸죠? 그것도 누구한테 버립니까? 안정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은 2명이에요.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에게 내 부동산 3억에 살래? 라고 물어봐요. 먼저 물어보는 걸 청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래? 3억에 살게 라고 승낙하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두 개가 합치일치해서 계약 약속. 계약이 둘이 합의했죠? 같은 말이에요. 둘이 약정했죠? 같은 말입니다. 둘이 특약했죠? 같은 말이에요. 성립합니다. 그래서 둘 다 법률 행위인데 둘 다 원했죠? 자기가. 이것은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성립하고 이것은 의사표시 두 개가 일치해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양이 많아져요, 이거. 그래서 여기부터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꼭 10분에 들어오세요. 교재는 제가 다 확인해 드립니다. 자, 10분 쉽니다.